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한국어 교사되기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론 평가 유형과 요건에 대해서 오늘은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가 유형을 보면 문제를 보면서 함께 해볼까 해요. 진단평가, 배치평가, 형성평가, 성취도평가, 플러스 숙달도평가, 역량평가, 총괄평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가지의 평가가 있죠. 그러면 먼저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진단평가예요. 진단한다라는 것은 학습자가 뭐를 잘하는지, 뭐를 못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죠.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이해하려는 것, 파악하려는 것이 진단평가예요. 학습자의 강점이 뭐지? 약점이 뭐지를 진단하는 것이다.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알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진단평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치평가예요. 배치. 학급마다 1학급, 2학급, 1반, 2반, 3반, 4반 몇 반에 배치하는가를 위해서 학습자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수준이 맞는 애들끼리 아니면 수준이 골고루 배정되도록 알기 위해서, 즉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배치평가가 되겠습니다. 학습자를 수준에 맞는 그룹으로 배정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신입생들을 반 편성을 할 때 반 배치 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학습 수준이 높은 아이들만 어떤 반 하면은 반평균 크잖아요. 평균이 하기 때문에 골고루 학습자의 수준을 골고루 아이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신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요즘은 없지만 배치평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취도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성취도평가는 프로그램이 평가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어진 시기가 있어요. 주어진 시기에 얼마만큼 목표에 도달했는지, 즉 얼마나 성취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도 평가하면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이 시험 범위가 있다. 성취도 하면은 시험 범위가 있고요. 시험 범위. 어디까지 테스트하는 거죠? 어디까지 평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수업 중에 다룬 내용을 평가한다, 제안한다. 이것이 성취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성취도 평가는 얼마만큼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하는데 기준이 따랐었지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에 수업 중에 다른 내용을 측정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성취도 평가고요. 쪽지 시험이라든지 단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쪽지 시험, 그렇죠? 단원 평가 이런 것들이 성취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형성이에요.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형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성평가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중이라는 것이죠. 교수학습 진행 진행 중에 얼마만큼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형성이잖아요. 수시로 하면서
점검하면서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이라든지 또는 태도, 학습 방법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이 교육과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수시로 평가를 해서 개선한다는 것이지요. 이 방법이 아이들이 제대로 지금 성취가 안 되고 있으면 수업 방법을 뭐 하는데?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형성, 언제? 교수 학습 중에, 교수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학습자의 이해도를 수시로 자주 점검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학습자들이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나? 학습 방법이 옳은가? 이것을 파악하여 뭐 한다?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형성평가다. 자, 다음은 숙달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숙달, 얼마만큼 잘 도달했는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숙달도 평가는 전반적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전숙이에요. 전숙. 전반적인 숙달도. 제가 지금 전숙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외웠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고 나서 그래도 혼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언어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숙, 숙달도는 전반적 언어 능력 측정,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숙달도 평가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역량평가예요. 역량, 얼마만큼, 그렇죠? 역량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평가는 학습자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키워드가 이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지만 단지 소수, 몇 명의 학습자만이 모든 문제를 마칠 수 있도록 어려운 항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량평가는 학습자 언어 능력이나 지식의 정확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역량이 안 되면 아무리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도 정답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역량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역량평가하면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어려운 항목이 포함된다. 그래서 아무리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도 역량이 안 되면 정답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역량평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형성평가 하면은 중간 수시다라는 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번엔 이제 총괄이에요. 형성평가가 중간중간에 하는 거라면,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총괄평가는 학습이 다 끝난 후 대단원 평가, 그렇죠? 다 끝난 후, 또는 한 학기가 끝난 후, 또는 1학기가 끝난 후, 또는 1년이 끝난 후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에 교육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지속하는 것이고요. 효과가 없었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괄평가는 학습의 대단원 또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끝난 후에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이 효과가 좋았다면 이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고 아니면 폐기될 것이다. 이것이 총괄평가죠. 그래서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는 잠깐 그러니까 반여의 느낌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이제 속도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속도평가라는 것은 얼마만큼 빠르게, 그렇죠?
그냥 CF. 속도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속도예요. 얼마만큼 주어진 시간에 빨리 풀어내는지 속도를 평가하는 것이 속도 평가예요. 역량 평가하고는 다르죠. 역량 평가는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어떻게 된다? 충분히 준다 그랬었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역량 평가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두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풀지 못하는,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역량 평가다. 자, 속도 평가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속도 빨리 푸는가, 풀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 유형을 보면은 진단평가, 배치평가, 형성평가, 성취도평가, 숙달도평가, 역량평가, 총괄평가, 이외에 속도평가까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요건은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평가의 수업의 어떤 측면 또는 속성, 내용을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얼마나 진실하고 충실하게 측정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난 개념이 타당도인데요. 이 타당도는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중거 타당도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면 타당도란 무엇일까? 안면이라는 것은요, 비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피험자 입장에서 이 검사 문항, 이 문제가 뭐를 측정하는 것이지? 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안면 타당도라는 것은 시험 보는 아이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피험자 입장에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문항을 풀 때 이 검사 문항이 이런 거 측정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안면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반대로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문항이 뭘 측정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전문가 입장에서 무엇인가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 전문가 입장에서 검사 문항을 통해서 피험자의 뭐를 측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라면 이것은 내용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안면 타당도는 피험자 입장에서 뭐를 측정하고 있는 거지라고 판단하는 거라면,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입장에서 무엇을 측정하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인 타당도를 갖다가 구성 타당도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론을 검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할 거야 라는 이러한 정립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지? 라고 그 필요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구인 타당도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검사 도구가,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이론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뭐다? 구인 타당도예요.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창의성 검사를 한다. 그럼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갖춰져야 돼.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해성도 빨라야지, 도전성도 좋아야지, 개방성도 있어야지, 차발성도 있어야지, 자신감도 있어야지. 이게 창의성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문항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뭐다? 구인 타당도다.
이번에는 이제 준거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준거예요. 준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도구 검사지를 만들 때 제작하는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 기존에 인정받고 보장받은 그러한 것과 유사가 되는지 비슷한지 또는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준거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준거 타당도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공인 타당도가 있겠고요. 예언 타당도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예언 타당도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면 그것은 예언 타당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 타당도, 즉 예측 타당도라는 것은 미래 측정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가 될 거고요. 현재의 다른 측정의 결과로 연관성을 짓는다면, 현재하고 연관성을 짓는다면 공인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준거 타당도는 측정 결과가 준거가 되는 다른 측정 결과와 관련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준거 관련 타당도고, 이 준거 관련 타당도를 다시 한번 나누면 뭐하고 뭘로 나눌 수가 있다? 예측과 공인 타당도로 나눌 수가 있다. 예측과 공인 타당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측은 무엇이다? 그렇죠. 미래예요. 미래의 측정 결과 연관성을 갖는다면 예측이고, 공인은 뭐다? 현재죠. 그래서 현재의 다른 측정 결과와 연관성을 갖는다면 공인 타당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평가의 유형과 요건에 대해서 했고요. 문제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설명을 했는데요. 언어평가 유형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단평가, 진단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 실시. 2번 배치평가는 학습자를 수준에 맞는 그룹에 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3번 형성평가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으로 목적. 전반적인 언어 능력 측정, 제가 전숙, 숙달도 이렇게 외운다 그랬었지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전숙, 숙달도죠. 형성평가는 수시로 학습 중에, 가르치는 중에 수시로 한다. 그래서 수업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개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그랬었죠. 네 번째, 성취도 평가는 학습 목표에 대해 얼마나 도달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래서 성취도는 시험 범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업 중에 다른 내용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시험 범위와 그렇죠. 수업 중에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성취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어평가 요건에 대한 문제 한번 볼게요. 언어평가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평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 문항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평가 문항수하고 관련된 것은 변별도예요. 변별도. 평가의 타당도는 시간, 경비, 자원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면 이건 실제성이 될 것 같아요. 실제성. 평가의 타당도는 결과 문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면 이건 이제 구인일 것 같아요. 구인이라는 건 뭐라 그랬었죠?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구성이라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창의성을 한다 그러면 창의성과 관련된 문항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 능력을 검사한다면 글쓰기 능력하면 어휘력이 있어야 되겠죠. 문법 사용 능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맥락도 알아야 되겠죠. 이러한 걸로 문항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구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평가의 신뢰도는 반복된 동일한 평가에서
결과가 유사할수록 높아진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을수록 타당도도 높아집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믿을만한 거죠. 신뢰도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같은 조건의 상상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신뢰도가 높으면 뭐다? 타당도도 높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평가 유형과 요건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자고요. 감사합니다.